사연을 보내주신 준호 씨. 우리 준호 씨가 23살 때 한 대형마트 보안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준호 씨는 보안요원으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도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야간 근무. 우리가 기억하는 이 마트는 온종일 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시끌벅적하고 북적북적거리잖아요. 하지만 폐점 이후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면 이 마트는 완전 다른 세상으로 뒤바뀝니다. 한 번은 매장 순찰을 돌다가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플래시를 휙 이렇게 비췄는데 촤 하는 소리가 나길래 슬쩍 뒤를 돌아봤더니 카트가 밀려서 바로 뒤에 와 있었던 거죠. 어머. 근데 폐점 이후 마트에서 가장 무서운 곳은 지하 주차장. 그죠, 지하 주차장. 거기서 범죄도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차장 진짜 무서워. 그 중에서도 이 지하 3층 주차장은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아주 유명한 괴담의 근원지였기 때문이죠. 야, 태환이도 봤대잖아. 어? 걔가 그거 본 다음날 바로 그만뒀어. 아우, 자꾸 무섭게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야간 근무란 말이에요. 얼마 전부터 이 야간 순찰을 돌았던 보안 요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 지하 3층에 어떤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애써 들리는 목소리를 무시하면 누가 어깨를 잡아 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날은 준호 씨와 후배 2명이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밤 12시에 폐점을 하고 30분쯤 지났나 갑자기 준호 씨에게 무전이 한 통 옵니다. 네, 보안팀입니다. 여기 주차팀입니다. 현재 지하 3층 주차장에 파란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주차팀에서 고객님 보셨으면 직접 응대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연락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 주차팀 대답이 좀 이상한 겁니다. 카트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응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짧은 사이에 고객님이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보안팀에서 CCTV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 씨는 상황실 CCTV로 지하 3층을 살펴봅니다. 저 주차팀이지. 왜 아무도 없구나. 네, 보안팀입니다. CCTV 아무도 안 보여요. 고객님이 그 사이 밖으로 나가셨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네? 갑자기 감지 시스템인가? 감지 알람. 감지 알람.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어. 누가 있어? 사실 마트 곳곳에 동작을 감지하는 그렇죠. 보안 시스템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위치를 보니까 지하 3층 주차장인 거예요. 뭐야? 주차팀에서 봤다던 그 손님 아직도 안 나가셨나? 야, 나 갔다 올 테니까 너 CCTV 잘 보고 있어. 야, 너 우선 잘 들어. 선배님, 저 혼자 있으니까? 후배에게 CCTV를 살펴보라고 하고 직접 순찰을 나섭니다.
새까맣게 어두운 주차장에 딱 내려왔는데 꼭 누군가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만 같은 거예요. 느낌이죠. 저 주차장 구석, 기둥 뒤 플래시를 비추면서 샅샅이 살펴봤지만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실. 지하 3층에 무슨 보입니까? 특이 사항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오작동 같은데요. 확인. 그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준호 씨가 다시 상황실로 돌아온 바로 그때 알람이 또 울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두 사람은 일단 CCTV로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하 3층 주차장 어둠 속에 어떤 형체가 잡힌 거예요. 오. 자세히 보니까 키가 아주 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주차팀에서 말한 그 여자. 현재 지하 3층 주차장에 파란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하. 준호 씨는 저 여자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내려가서 확인하고 올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준호 씨도 CCTV 화면을 쳐다봤죠. 그리고는 엄청난 충격이 휩싸이고 맙니다. 그 여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무서워. 팔 다리에 이 관절이 뒤틀린 것처럼 완전히 바깥으로 이렇게 꺾인 채로 계속 이렇게 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이 마주친 것처럼 카메라가 화면을 응시하는 거예요. 어이구.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 깜빡할 새 에스컬레이터 화면에서 어디론가 사라진 여자. 이 충격적인 상황에 준호 씨는 정신을 놓은 것처럼 서 있었죠. 선배님, 저 여자! 그 순간 사라졌던 여자가 복도를 기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화면 속 이 복도가 왠지 난리난 복도인 거예요. 뭐야? 근처에 온 거야? 저 복도가 어디야? 잠깐만, 저 복도가 어디지? 하고 의문을 품었던 그때. 상아씨 문 잠그라고! 방금 여자가 찍힌 복도가 바로 상황실 앞 복도 CCTV 화면이었었거든요. 어디까지 안 오는데. 두 사람은 덜덜덜덜 떨면서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저 여자 아무래도 귀신이겠죠? 아니면 혹시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 몰래 들어온 거 아닐까요? 잠시 생각에 잠긴 준호 씨는 CCTV 돌려봐. 그렇지. 준호 씨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이라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영상에 찍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처음부터. 아까 감지기가 울렸을 때 준호 씨는 순찰을 다녀왔었잖아요. 그 시간대로 영상을 되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미친 듯이 기어오르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준호 씨가 플래시를 비출 때마다 그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가 드러났죠. 그 장면을 본 준호 씨는 온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상황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덜덜 떨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가까스로 진정을 하고 팀장님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려고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뭐야? 그 여자의 모습은 그 어디도 찍혀있지가 않았어요. 우와. 참. 귀신에 홀렸네. 말도 안 돼. 준호 씨랑 후배랑 두 사람이 분명 같이 봤는데 말이죠. 야, 니들 뭐야? 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니야? 팀장님은 준호 씨의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그런데 상황실을 나가던 팀장님이 순간 걸음을 멈추더니 준호 씨를 돌아보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새벽에 시설팀에서 상황실에 전화했었는데 웬 여자가 받았다던데? 잠깐만, 우리 어제 여성 근무자는 없었잖아. 준호 씨는 자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때문에 뒷목이 서늘해집니다. 그 여자 귀신이 아하. 상황실 안까지 들어왔었군요. 여전히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준호 씨는 보안 일을 하면서 그때만큼 섬뜩하고 두려웠던 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8년차 간호사인 동혁 씨가 2018년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힘들죠, 가끔. 얼마 안 됐어. 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동혁 씨는 친하게 지내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할매, 몸 좀 괜찮죠? 괜찮다. 예. 별일 없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정이 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일명 홍삼 할매. 홍삼 만성 호흡곤란과 천식을 앓고 계셔서 거동할 때마다 이렇게 숨소리가 크게 나셨습니다. 아유, 할매. 천천히 조심히 좀 다니죠. 다칩니다. 아이고, 괜찮다, 괜찮아. 우리 남자쌤은 말이다. 저기 우리 집에 잘생긴 우리 손자 꼭 닮았대. 아이고 보자. 할머니는 동혁 씨를 만날 때마다 홍삼 사탕을 이렇게 한 주먹씩 챙겨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홍삼 할매라고 불렸던 거죠. 동혁 씨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참 감사했는데 이게 솔직히 이 홍삼 맛은 정말 입에 너무 안 맞아서 어른 입맛. 예, 그래서 사실 마음만 감사히 받고 사탕은 이제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 그렇죠, 먹으라고 주면 이제 되니까. 뭐 냉장고에 쌓아두곤 네. 했습니다. 동혁 씨와 할머니가 친하게 지낸 지 3년 가량이 됐을 꽤 때였습니다. 됐네. 병원에 오래 계셨구나. 어느 순간부터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시던 할머니가 한동안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걱정되죠,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할매. 접니다, 저 남자쌤. 못 알아봅니까? 집에 오셨나 보다.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는 동안
치매에 있을 걸리셨어요. 수 있지 뭐 충분히 뭐 나이다. 동혁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챙겨드리고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혁 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나이트 근무를 하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에 할머니 병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급히 달려갔더니 여기를 왜 저럴락하노? 여기를 왜 저럴락하노? 할매 이거 병원이고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좀 해보이소. 할매 할머니를 눕히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3명이 붙었는데도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은 어깨, 한 명은 다리, 한 명은 팔 이렇게 나눠 잡고 겨우겨우 안정제를 놔드렸죠. 주석이 무섭다. 저 주석이 치워라. 할매 내 무섭다. 걔한테 그냥 안정제다. 걱정 마라. 치워라 주석이. 걔한테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다가 잠에 드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 상태부터 체크하러 갔죠. 할매 걔 아십니까? 어제 기억납니까? 아이고 남자쌤아, 내 미안타.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완전 정정한 모습으로 동혁 씨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따지니까. 그리고 어제 일까지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제는 사람이 아닌 게 보여가. 아이고 참. 그리고는 전처럼 손에 홍삼 사탕을 한 주먹을 쥐어주셨습니다. 동혁 씨는 할머니의 예전 모습이 반가워 사탕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아닌가, 귀신이라도 봤다는 기가 약간 찝찝했죠. 그렇지. 그리고 얼마 뒤 할머니는 치매 환자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동혁 씨도 점차 이 일을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하셨는데 병실 순회를 할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아, 내 배가 너무 아프다. 자고 일어난 게 배가 자꾸 아프네. 할아버지 좀만 기다리소. 내 빨리 선생님 데리고 올게. 혹시 몰라서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복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병실 순회를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쌤! 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좀만 참아요. 씨, 와 이러노. 방금 전까지도 작동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위층에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안 돼, 급한데. 근데 그때 할아버지 정신 차리소. 계단으로 옮길 새도 없이 막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죠.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라 이제 결국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꿈쩍도 안 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는 겁니다. 위치가 움직여. 그 순간 동혁 씨는 찝찝한 느낌과 함께 홍삼 할매가 생각났어요. 왜? 언제였는지 그 문 너머 바로 맞은편 병실을 가리키며 하셨던 말. 너는 저기 507호는 절대 안 들어갈 기다.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셨던 병실도 507호였거든요. 공교롭게. 그리고 며칠 후에 동혁 씨는 마침내 이 507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뭐야? 그날도 나이트 근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잔 동혁 씨는 쪽잠을 잘 빈 병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딱 507호 한 곳만 비어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홍삼 할매가 했던 말도 떠올랐지만 아니 너무 피곤하니까 안 돼. 그냥 얼른 자고 나오자 맘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르륵 잠에 들었죠. 근데 그렇게 한참을 자다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캄캄한 병원 복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서 점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동혁 씨를 지나쳐 다 똑같은 문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며칠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멍하니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손을 슬며시 잡는 겁니다. 환자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대로 끌려가 문에 거의 다 닿았을 쯤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나도 데려가려 하더만. 하지만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더 웃으면서 동혁 씨의 손을 꽉 움켜쥐고 정신 차리라. 내가 준 홍삼 사탕 있지? 그거 입에 물으라. 맞다. 동혁 씨는 사탕을 그대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그작 깨문 순간 눈앞이 흰 빛으로 가득 차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깼구나, 꿈에서. 근데 온몸이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아팠는데. 급하게 눈을 떠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 봤던 그 피눈물 흘리는 여자가 길고 두꺼운 바늘이 꽂힌 큰 주사기를 배 위에 사정없이 막 내려꽂고 있었어요. 아프지? 아프지? 너도 어디 한번 배 아파서 죽어봐!
동혁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쌤! 동혁쌤! 함께 일하는 간호사 쌤이 동혁 씨를 깨우고 있었어요. 너무 안 나오길래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쌤, 그 할매, 홍삼 할매 기억하지? 그 할매가 꿈에 나왔는데. 아 맞다. 쌤이랑 그 할머니랑 친해서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상태 안 좋아져서 며칠 전에 실려오셨대.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아까 돌아가셨대. 아이고. 동혁 씨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07호에서 깼을 때 입안에 맴돌던 홍삼 사탕 맛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가 주신 홍삼 사탕을 락커에 잘 챙겨두고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물론 507호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서울에 사시는 서유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유진 씨 언니께서 14년 전에 한 카드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겸 근무하신 적이 있대요. 힘들게 다녔네. 근데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둔 적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언니 혜진 씨를 대신해 그 오싹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신청하신 카드 발급 관련해 연락드렸는데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때는 2009년. 한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신규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보통 하루 200여 통, 일주일이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를 했었죠. 우와.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와, 빡세다. 와. 그중엔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진상인 고객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개새끼가 자꾸 전화를 월급 받는 거 좀 풀리지 않으세요? 사람이랑 통하는 거 맞아?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제 연락드렸던 으뜸카드 서혜진입니다. 오, 언니구나. 내가 지금 좀 누구 만나고 있어가지고 이따 다시 네, 전화 주면 고객님. 미안해. 그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고객님은 신규 발급을 하시겠다고 신청해 놓고선 며칠이 지나도록 마지막 확인 절차를 미루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면 아유. 거기다 매번 언니 목소리가 이쁘다. 몇 살? 내 주소? 그럼 언니 주소도 알려줄 거야? 아, 왜 그래? 이런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분이었죠. 카드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만 제 실적이 쌓이기도 하고 이미 접수 처리가 된 고객의 경우엔 임의로 상담 종료를 할 수 없었던 터라 해야 되는구나, 의무적으로. 저는 쓰린 속을 참아가며 매일 안부 인사처럼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혜진 씨, 실적 관리해야지. 오늘 어쨌든 말이야,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퇴근해. 알았어? 결국 팀장에게 한 소리까지 듣게 된 저는 그 진상 고객에게 오늘은 꼭 접수를 맞춰달라 사정을 했고 고객은 아량이라도 베풀듯 오늘 저녁 9시쯤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안 된다는 것 같아, 이거. 혜진 씨 고생이다 정말. 아니에요. 그럼 수고해요. 네. 들어가세요, 선배님. 직원들이 다 떠난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게 됐는데요. 낮에는 1초도 조용할 수 없던 사무실은 고요한 정적만이 감도는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객과 약속한 밤 9시. 아유, 우리 혜진 씨. 네,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네, 저기 지금 2차로 가는 이동 중인데 15분 있다 다시 전화할래? 미안해, 쏘리. 진짜 미안한데 30분만 있다가 30분만. 주소만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 절차 저희 쪽에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아니, 사람이 사업하느라고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아가씨.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닙니다, 고객님. 그럼 제가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이 밤에 전화라고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아 너무 힘들어.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10시 안에 데리러 온댔는데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 저희 콜센터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누구지? 다른 파트 사람인가? 잘 됐다. 지금 얼른 화장실 다녀와야지. 제가 쫄보라서 사람 있을 때. 네, 괜히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화장실 한 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나설 때까지도 그 칸에서는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 느낌이 나는. 안에선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꼭 닫힌 화장실. 그때 오빠. 남자친구가 벌써 1층 로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왔고 고객이 원했던 9시 45분에 맞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야! 너 지금 나랑 한판 하자는 거야? 왜 자꾸 전화해서 기분 나쁘게 구두 소리 내고 구두배 네? 구두 소리요? 고객님. 여보세요? 언니가 이제 몇 번이나 고객님 하면서 불렀는데 답변은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뭔가 잡음이 울려퍼지는 소리? 약간 그런 소리 사이에서도 구두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구두 소리가. 아까 그 들렸다? 화장실. 이상한 소리만 잔뜩 듣고 전화를 끊고 나니 텅 빈 사무실의 적막함이 아까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 구두 소리. 그게 왠지 모르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컴퓨터 전원을 끄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머리끝이 보인 것 같았거든요. 앉았어. 일어나 확인해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아까 꺼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다른 동료 자리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발견했죠. 그냥 모른 척 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에게 문제가 될까 봐 자리로 다가가 전원을 꺼주려는데 그 자리에 놓인 헤드셋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컴퓨터 전원을 강제적으로 끄고 얼른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서둘러 사무실을 지나 복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아까 들리던 그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마치 제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이미 살짝 겁에 질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고 엘리베이터에 도착해서는 얼른 오빠가 있을 1층 로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래? 엘리베이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또 왜 이래? 아이씨, 닫혀라, 닫혀라. 누가 누르고 있는 거야? 제발, 왜 안 닫혀? 정신없이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아까 그 구두 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뛴다. 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얼른 1층에 도착하길 기다렸어요. 10층, 오빠 8층, 5층, 3층, 2층, 1층. 왜 그냥 내려가지? 왜 이래 이거? 저기요.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누른 적 없는 지하 3층에서 문이 열린 겁니다. 안 열렸어. 닫아, 빨리 닫아. 문제는 그 지하 3층은 사용하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더 놀랬던 건 이제 평소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층을 누를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 막혀 있는 층에 어떻게 내려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놀래서 비상 버튼을 막 눌렀었대요. 근데 경비실에서는 답변도 없고. 저는 엘리베이터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몸을 바들바들 떨며 미친 듯이 비상벨과 닫힌 버튼만 번갈아 눌렀습니다. 안 닫히는구나 또.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여기 갇히는 건가 싶은 그때 아이고.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이 저절로 눌리더니 그토록 움직이지 않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문이 닫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1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와 로비에 있던 경비원분께 달려갔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그렇게 비상벨을 눌렀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 혼자 엘베에 갇히는 줄 알고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데. 비상벨? 울린 적이 없는데? 아이고, 많이 놀랬나 보네. 아니, 근데 지하 3층 무슨 소리가 갔다 왔어?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그것보다 얼른 이 빌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아가씨, 잠깐만. 경비원께서 잡아세우시더라고요. 아니, 어제 아가씨가 너무 놀래길래 내가 그 CCTV 다시 돌려봤거든? 어제 뭐 한참 걸친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아니, 아가씨가 그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 같이 탄 그 여자 그 여자분이 그 1층 눌려져서 내려왔더만 그 어제 혼자 있었다면서. 네, 고객님. 으뜸카드 상담원 서혜진입니다. 언니는 이제 그날 분명 혼자 야근을 했었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CCTV에서는 언니 옆에 어떤 여자분이 계속 그 하이의 주인공이네. 그 여자가 1층 버튼을 눌러주니까 문이 열리고 언니가 혼자 다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리인 아저씨가 이제 옆에 있던 여자분 직장 동료분 아니냐 계속 옆에서 날 거시던데 그 얘기를 듣고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CCTV 확인할 엄두도 안 났죠. 정말 두 명이 지키고 있을까 봐.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은 그날의 진실이 궁금해지네요. 그날 저는 혼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재욱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제가 2007년도에 의경 공무할 때 겪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입대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1경쯤 됐을 때 겪은 일이에요. 요번에 심야괴담에 방송 시작하고 이렇게 보면서 나 말고도 이런 좀 비정상적인 좀 약간 신기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하게 됐어요. 때는 2007년 겨울입니다. 부산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재욱 씨는 기동대에 발령을 받게 돼요. 기동대라고 하면 시위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진압을 하는 부대입니다. 힘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시위가 꽤 많았지만 부산에서는 그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음주운전이나 폭주족 단속을 하는 교통 업무를 도맡았다고 해요. 그날은 재욱 씨가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 배정받은 근무지는 대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곳이었어요. 컨테이너로 된 작은 초소만 덩그러니 있는 부산의 아주 끝자락 외진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가 왜 기피 대상이냐? 시간이 안 가요. 지루하구나. 1분이 1년 같고 정말 느리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욱 씨는 차라리 여기로 배정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온몸이 이 한기 때문에 덜덜거렸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팠죠. 바로 그때 현직 경찰분들 중 천사 중에 천사, 가장 스윗한 김경사님이 재욱 씨의 안색을 알아챈 거죠.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말이 아닌데 너 오늘 저 근무 나갈 수 있겠어? 아닙니다. 근무 나갈 수 있습니다. 너 그 상태로 도로에서 서 있다가 무슨 사고 날라 그래? 오늘은 초소에서 좀 쉬어. 그렇게 김경사님의 배려로 재욱 씨는 혼자 초소에서 대기하게 됐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깜빡 잠들었던 재욱 씨가 잠에서 깨어난 건 어떤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무전기에서 나는 소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야, 내가 자기도 모르게 버튼 눌렀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는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재욱 형. 아까 초소에서 쉬고 있으라던 김경사님 목소리였어요. 저 현재 신고가 떨어졌다. 이재욱 의경이 있는 쪽으로 초소 후방 길 쪽으로 피해자가 도망치고 있다는 내용이야. 이상한 사람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추격해서 피해자 도울 수 있도록. 재욱 씨는 이런 지시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현재 그쪽으로 이동 중이다. 5분 안에 도착하니까 일단 나가서 피해자 도울 수 있도록. 그래도 김경사 보니까 다행이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겁도 났지만 일단 경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무전기와 손전등을 챙기고 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고자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걸어가는데 저쪽에 흰색 옷을 입은 여자 형체가 재욱 씨가 서 있는 도로 방향으로
뛰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방금 무전에서 말했던 그 사람인가 보다. 진짜 그 여자가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재욱 씨는 일단 여자분을 먼저 돕지 않은 심정으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여성분! 여기에요, 여기! 여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아릴 듯한 공포감이 몰려왔어. 네. 도망치는데 왜 웃고 있지?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자가 아주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팔꿈치 아래를 앞뒤로 이렇게 털렁털렁 뛰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도망가. 저 여자한테 잡히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뛰어왔던 방향으로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 대고 귀신이 쫓아온다고 계속 외쳤죠. 귀신한테 잡혔습니다. 저 이러다 죽겠습니다. 죽으라고? 장난치는 분명 아까 쉬고 있으라고 챙겨주던 김 경사님 목소리가 맞는데 죽도록 지금 나보고 죽으라고? 재욱 씨는 그만 다리가 엉켜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떡하냐, 잡혔다. 벌러덩 들어놓은 재욱 씨의 눈앞엔 쫓아오던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재욱 씨의 목을 뼈가 으스러질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조르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손톱이 살을 뚫을 것만 같았죠. 그때 재욱 씨의 목을 조르는 여자가 입을 벌리는데 길고 뾰족한 이빨들이 번뜩였어요. 뭐든지 씹어버릴 것 같은 기세로 여자의 날카로운 이빨이 재욱 씨의 얼굴을 덮치는 순간 재욱 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등을 타고 한기가 훅 끼쳐왔죠. 홀로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었던 거예요. 위험하게. 주위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고요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혼이 빠진 채로 다급히 초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몇 시? 밤 11시 50분이었어요. 아까 12시였지. 재욱 씨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홀린 거였구나.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경찰분들과 대원들이 초소에 들어왔을 때 경사님이 대뜸 겁에 질려있는 재욱 씨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이, 너 건너 흙밭에서 구르다 왔냐? 아,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만약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다면 옷이 깨끗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있었던 일이 전부 현실이라는 듯이 재욱 씨의 옷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없으셨지 말입니다. 별일 없었는데 혹시 무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자가 쫓기고 있다거나. 아유, 그게 뭔 소리야.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야, 너희 무전 들은 거 있어? 다른 대원들은 고개를 저을 뿐 재욱 씨가 들었던 무전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욱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를 꺼내봤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재욱 씨는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묻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도대체 안 밝혀졌네. 그날 재욱 씨가 겪었던 기이한 경험 무엇이었을까요?